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LH 전세임대주택을 완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핵심이 되는 정보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전세임대의 절반은 이해하신 겁니다. 전세임대는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직접 골라오면 LH가 그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대신 맺어주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의 대부분은 LH가 내주고 우리는 그 금액의 연 1에서 2%대의 이자만 매달 내면 됩니다. 수억 원짜리 전셋집에 살면서 실제로 내는 돈은 매달 수십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2026년 기준으로 지역별 지원 한도액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수도권은 최대 1억 3천만 원, 광역시는 최대 9천만 원, 그 밖의 지역은 최대 7천만 원입니다.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는 지원 한도가 더 높아서 수도권 기준으로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세 번째, 전세임대는 당첨이 끝이 아닙니다. 당첨되고 나서 내가 직접 집을 찾아야 하는 과정이 가장 어렵습니다. 집주인이 LH와의 계약을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실전 노하우를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 LH 청약센터는 여러분께서 좋은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공고가 나올 때마다 가장 빠르게 정리해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공고가 올라올 때마다 알림으로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2005년부터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해온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임대주택은 LH가 직접 짓거나 매입한 집에 입주자를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전세임대는 조금 다릅니다. 내가 살고 싶은 동네에 집을 직접 골라서 LH에 알려드리면 LH가 그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LH와 내가 임대차 계약을 다시 맺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LH가 중간에 들어가서 전세금을 대신 내주고 저는 그 금액에 대한 이자만 매달 내면 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의 한 도시에 전세금이 7천만 원인 빌라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집을 골라서 LH에 신청하면 LH가 집주인에게 7천만 원을 전부 내줍니다. 저는 이 7천만 원 중에 5%인 350만 원만 임대 보증금으로 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6,650만 원에 대한 연 1.7%의 이자를 매달 납부합니다. 계산해 보면 한 달에 약 9만 4천 원 정도입니다. 전세 7천만 원짜리 집에서 매달 10만 원도 안 내고 사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세임대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전세임대는 다른 LH 임대주택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다를까요? 국민임대, 영구임대, 매입임대 같은 경우는 이미 정해진 집에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지역이나 단지, 주택 유형을 내가 고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세임대는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등 다양한 주택 유형에서 내가 살고 싶은 동네의 집을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자녀 학교 근처, 병원 근처 또는 오랫동안 살아온 동네 근처에서 집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이 전세임대만이 가진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만 이 자유로움 때문에 집을 찾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현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꼭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큰 장점은 보증금을 떼릴 위험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면서 많은 분들이 전세 계약 자체를 무서워하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전세 임대는 LH가 직접 집주인과 계약하는 구조입니다. LH는 계약 전에 해당 집의 등기부를 확인하고 빚이 많거나 위험한 집은 아예 계약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권리분석이라고 부르는 이 검토 과정을 LH 지정법무사가 진행하기 때문에 일반 전세 계약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내 보증금은 LH가 지켜주고 매달 내는 임대료도 시중 은행 이자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분들이 전세 임대를 원하는 이유입니다. 전세 임대 주택은 유형이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크게 나눠보면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청년 전세 임대, 신혼부부 신생아 전세 임대, 다자녀 전세 임대,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일반 가구분들이 가장 많이 해당되시는 기존 주택 전세 임대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고 청년형과 신혼부부형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주택 전세 임대는 저소득 무주택 가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유형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순위에 따라 자격이 달라집니다. 1순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신 분, 한부모 가족, 장애인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분이 해당됩니다. 또한 보호 종료 아동, 북한 이탈 주민, 국가보훈처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도 1순위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순위 대상자는 해당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분으로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이 해당됩니다. 3순위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30% 이상인 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소득에 비해 지금 내고 있는 월세나 임대료가 너무 많은 분이 해당됩니다. 자산 기준도 있습니다. 총 자산이 2억 4,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의 경우 3,708만 원 이하인 비영업용 승용차여야 합니다. 단 장애인 사용 자동차나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기존 주택 전세 임대는 최초 임대 기간이 2년이며 2년마다 재계약을 하여 최대 14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총 30년까지 같은 집에서 사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재계약 시에 고령자이거나 중증 장애인 또는 1순위 자격을 갖추신 분은 재계약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한번 들어가시면 사실상 평생 사실 수도 있다는 뜻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정말 소중한 혜택입니다. 청년 전세 임대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이 주요 대상입니다.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보호종료 아동, 한부모 가족 청년입니다.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청년이고 3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입니다. 청년 전세임대는 최초 2년 계약 후 사회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 후 혼인하신 경우에는 5회 추가 재계약도 가능합니다. 신혼부부형 전세임대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생아 가구도 별도 유형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1형은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경우이고 2형은 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입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형은 90% 이하, 2형은 120% 이하가 적용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최초 2년 계약 후 1형은 9회 재계약으로 최장 20년, 2형은 4회 재계약으로 최장 1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자녀 전세임대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가구를 위한 유형입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임대료 우대 금리도 적용됩니다. 미성년 자녀 1명 기준으로 0.2%, 2명은 0.3%, 3명 이상은 0.5% 추가 할인됩니다. 단 최저금리는 1.2%가 적용됩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가 기초 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이라면 기존 주택 전세임대 1순위에 해당됩니다. 내 자녀가 39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청년 전세임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결혼한 지 7년 이내고 아이가 있거나
아이를 낳을 예정이라면 신혼부부 전세임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다자녀 전세임대도 신청 가능합니다. 각 유형별 소득과 자산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LH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실제로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매달 얼마나 내야 하는지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형별, 지역별, 지원 한도액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경우 수도권은 최대 1억 3천만 원, 광역시는 최대 9천만 원, 그 밖의 지역은 최대 7천만 원입니다. 신혼부부 신생아 1형의 경우 수도권 최대 1억 4,500만 원, 광역시는 최대 1억 1천만 원, 그 밖의 지역은 9,500만 원입니다. 신혼부부 신생아 2의 경우에는 지원금이 훨씬 커집니다. 수도권은 최대 2억 4천만 원, 광역시는 최대 1억 6천만 원, 그 밖의 지역은 최대 1억 3천만 원입니다. 청년 전세임대의 경우 수도권은 최대 1억 2천만 원, 광역시는 최대 9,500만 원, 그 밖의 도지역은 최대 8,500만 원입니다.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집의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자가 직접 부담하면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단, 전세금 총액이 지원 한도액의 250% 이내여야 하는 제한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을 전액 LH가 다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자도 일부를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 전세임대의 경우 지원금의 5%를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9천만 원짜리 집에 들어간다면 9천만 원의 5%인 450만 원을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청년 전세임대의 경우 조금 다릅니다. 1순위와 2순위는 100만 원, 3순위는 20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청년분들에게는 특히 부담 없는 금액입니다. 신혼부부 1형은 지원금의 5%, 2형은 지원금의 20%입니다. 월 임대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전세 지원금 빼기 임대보증금 곱하기 연이자율 나누기 12개월. 2025년 7월 1일부터 금리 기준이 조정되었습니다. 지원금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 1.2%,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연 1.7%, 6천만 원 초과인 경우는 연 2.2%가 적용됩니다. 실제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입니다. 지방 소도시에 거주하시는 분이 전세금 7천만 원짜리 집을 구하셨습니다. 기존 주택 전세임대 기준 지원 한도 7천만 원 이내이므로 전액 지원됩니다. 임대보증금은 7천만 원의 5%인 350만 원입니다. 월 임대료는 7천만 원 빼기 350만 원 곱하기 2.2% 나누기 12개월로 약 12만 3천 원입니다. 전세 7천만 원짜리 집에서 매달 12만 원 정도만 내고 사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입니다. 광역시에 거주하시는 분이 전세금 8,500만 원짜리 집을 구하셨습니다. 기존 주택 전세임대 광역시 지원 한도는 9천만 원이므로 전액 지원됩니다. 임대보증금은 8,500만 원의 5%인 425만 원입니다. 월 임대료는 8,500만 원 빼기 425만 원 곱하기 2.2 나누기 12개월로 약 13만 4천 원입니다. 전세 8,500만 원짜리 집에서 매달 13만 원, 14만 원 수준으로 사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시입니다. 신혼부부 2형으로 수도권에 2억 원짜리 집을 구하신 경우입니다. 수도권 2형은 한도 2억 4천만 원 이내이므로 전액 지원됩니다. 임대보증금은 2억 원의 20%인 4천만 원입니다. 월 임대료는 2억 원 빼기 4천만 원 곱하기 2.2 나누기 12개월로 약 29만 3천 원입니다. 수도권에서 전세 2억짜리 집에 살면서 매달 30만 원도 안 내는 셈입니다. 이처럼 전세 임대를 활용하면 일반 전세 대출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습니다. 전세 임대는 순수 전세 방식 외에도 보증부, 월세 형태의 집도 지원이 됩니다. 집주인과 월세로 계약하셨더라도 일정 금액 이하의 월세라면 LH를 통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기준 월 60만 원 이하,
광역시 기준은 월 45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 기준 월 40만 원 이하의 보증부 월세가 해당이 됩니다. 월세 3개월치만 추가로 납부하면 나머지 9개월치는 지급 보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순수 전세 매물 구하기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보증부 월세 형태로 전세 임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격도 확인하셨고 금액도 알아보셨다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고 입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임대 입주는 총 6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공고 확인 및 신청.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LH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전세 임대 공고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인터넷 LH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존 주택 전세 임대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즉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담당 직원에게 전세 임대 신청하러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청년 전세 임대는 LH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자녀분께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가까운 LH 지사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 관련 서류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먼저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단계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신청 이후에는 LH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입주 자격을 확인합니다. 대상자 선정에는 통상 2에서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선정이 되면 LH에서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드립니다. 이 통보를 받으신 순간부터가 본격적인 준비 단계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집을 찾을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안에 집을 찾아서 신청하지 못하면 자격이 소멸될 수 있으니 통보를 받으신 후에는 빠르게 움직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집 찾기. 가장 어렵고 중요한 단계로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포기하십니다. 전세 임대에서 가장 어려운 과정이 바로 집 찾기입니다. 집을 찾으실 때는 전세 임대 지원 한도 이내에 집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집주인이 LH와 계약에 동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많은 집주인들이 LH와의 계약을 꺼리십니다. 그 이유는 일반 전세 계약보다 서류도 많고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일반 세입자보다 번거롭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을 찾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방문할 때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전세 있나요? 라고 막연하게 물어보시면 담당자가 전세 임대 가능 매물인지 모르고 일반 매물을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저 LH 전세임대 대상자로 선정됐는데요. LH 전세임대가 가능한 집이 있나요? 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LH 전세임대 경험이 있는 중개사를 찾으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두 번째는 LH 전세임대 포털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전세임대가 가능한 주택 목록을 직접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같은 부동산 앱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검색할 때 지원 한도액 이내의 금액으로 필터를 설정하신 후 원하는 동네의 매물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해당 매물의 중개사에게 연락해서 LH 전세임대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4단계 권리 분석. 집을 찾으셨다면 다음 단계는 LH가 해당 집의 권리 분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권리 분석이란 LH가 지정한 법무사가 그 집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빚이 너무 많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집인지를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 근저당이 많이 설정되어 있거나 불법 건축물이거나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LH가 계약을 거절합니다. 이 과정은 입주자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권리 분석에서 통과가 되어야 다음 단계인 계약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간혹 마음에 드는 집이 권리 분석에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포기하지 마시고 다른 집을 찾아서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5단계 3자 계약 체결.
권리 분석을 통과하면 드디어 계약을 진행합니다. 이 계약에는 3명이 참여합니다. 집주인과 LH 그리고 입주자인 여러분입니다. 이것을 3자 계약이라고 합니다. 계약 당일에는 LH 지정 법무사가 동석한 가운데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LH는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다시 여러분과 임대차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계약 전에 특약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범위, 도배와 장판 상태, 보일러와 에어컨 작동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시고 필요한 사항은 계약 전에 중개사를 통해 조율하셔야 합니다. 계약 당일에 갑자기 요청하시면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6단계 입주 및 전입 신고. 계약이 완료되면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사하신 날에 반드시 전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전입 신고는 주민센터에서 하시거나 정부24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입 신고를 하셔야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사 당일에는 집 상태를 꼼꼼하게 사진으로 찍어 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고 확인 및 신청, 대상자 선정, 집 찾기, 권리 분석, 3자 계약, 입주 및 전입 신고, 이렇게 총 6단계입니다. 이 과정이 완료되기까지 통상 3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가장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임대 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도 집을 못 구해서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꿀팁들을 잘 활용하시면 성공 확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첫 번째, 부동산을 찾아갈 때 이렇게 말하세요. 부동산에 방문하셔서 혹시 LH 전세임대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많은 경우 거절을 당하십니다. 일부 중개사는 절차가 복잡하다며 처음부터 연결을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접근 방식을 바꾸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LH 전세임대 대상자 통보를 받았는데요. LH 전세임대 경험이 있으신 중개사 선생님 계신가요? 권리 분석 잘 나오는 집 한번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중개사 입장에서도 이분이 이미 대상자로 선정된 분이구나, 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구나 하고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부동산 한 군데만 방문하지 마시고 원하는 동네의 부동산 여러 군데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품을 많이 팔수록 좋은 매물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LH 전세임대 전문 중개사를 찾으세요. 전세임대 절차를 이미 여러 번 경험해 본 중개사는 집주인을 설득하는 방법도 알고 권리 분석 통과 가능성이 높은 집도 잘 압니다. 지역 부동산 카페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LH 전세임대 전문 중개사 또는 LH 전세임대 가능한 부동산을 검색해 보시면 관련 중개사 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통하면 집을 구하는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세 번째, 집주인에게 LH 계약의 장점을 알려드리세요. 집주인이 LH 전세임대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내면 어떡하냐는 걱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LH와 계약하면 집주인 입장에서 오히려 안전한 면이 있습니다. LH가 중간에서 보증을 서는 구조이기 때문에 세입자 개인의 신용이 부족하더라도 계약 자체는 LH와 맺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개사를 통해 이 부분을 집주인에게 잘 설명해 드리면 동의를 받으실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 중개 수수료를 LH가 일부 지원해 줍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전세임대 계약을 하면 중개 수수료, 즉 복비는 LH가 일부 지원해 줍니다. 전세임대 공고문에 명시된 기준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니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비가 부담되어 망설이셨던 분들께는 반가운 혜택입니다. 다섯 번째, 도배와 장판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 입주자는 입주기간 10년 이내에 1회에 한해서 도배와 장판 교체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LH에 신청을 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주하신 후 집 상태가 좋지 않다면 LH 고객센터에 도배장판 지원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한도 초과분을 본인이 부담하면
더 넓은 집도 가능합니다. 지원 한도액 이내의 집만 찾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도를 약간 초과하는 집도 초과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면 계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단, 전세금 총액이 지원 한도액의 250% 이내여야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더 좋은 집을 원하신다면 이 옵션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신청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전세 임대는 수시 공고로 진행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공고가 올라오면 신청 기간이 짧은 경우도 있으니 LH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를 자주 확인하시거나 알림을 설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청 가능한 공고를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세 임대는 정말 좋은 제도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집 구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전세 임대의 가장 어려운 관문은 집 찾기입니다. 부동산 10군데를 방문해도 한두 군데만 가능한 매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심을 가지시고 발품을 파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도권에는 전세임대 지원 한도액 이내에서 좋은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중 전세 시세와 지원 한도 사이에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지방 도시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집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약 전에 반드시 LH 승인을 받으세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으셨다고 해서 집주인과 먼저 계약서를 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LH에 먼저 신청하여 권리 분석을 받고 LH의 승인이 나온 후에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LH 승인도 없이 집주인과 먼저 계약하면 나중에 LH가 그 집의 권리 분석에서 문제를 발견했을 때 계약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미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냈다면 큰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순서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집 물색, LH 권리 분석 신청, 권리 분석 통과, 3자 계약 체결, 잔금 납부, 입주. 이 순서를 절대 바꾸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하자 발생 시 처리 방법을 알아두세요. 전세 임대로 입주하시면 집의 하자, 즉 고장이나 파손 문제는 기본적으로 집주인과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LH가 중간에서 조율해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하자 처리 자체가 느리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입주 당일에 에어컨, 보일러, 현관문, 화장실 등 주요 시설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이상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중개사와 집주인에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후에 발견된 하자는 책임 소재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입주 전 상태를 반드시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퇴거 시에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세임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시거나 이사를 가실 때는 LH를 통해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일반 전세처럼 집주인과 직접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LH에 먼저 퇴거 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받아야 하는 절차도 있으니 이사 계획이 있으시면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시고 LH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재계약 시에도 자격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2년마다 재계약을 할 때 소득과 자산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 재계약 시점에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재계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재계약 기간이 지난 후에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다른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LH에 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세 임대로 아파트에도 들어갈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아파트는 보증금이 높은 경우가 많아서 지원 한도액 이내의 아파트를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빌라,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등을 중심으로 찾으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수월합니다. 두 번째,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가구원 수에 따라 주택 면적 기준이 달라지며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청했다가 당첨이 안 되면 어떡하나요? 미선정된 경우에는 다음 공고 때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주택 전세 임대는 수시 공고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니 LH 청약 플러스를 꾸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오피스텔도 전세 임대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단,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이 되고 취사와 세면 시설, 화장실이 별도로 갖추어져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한 구조여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전세임대 말고도 국민임대, 영구임대, 매입임대 등 다른 LH 임대주택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간략하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수급자나 국가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등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한 주택입니다. 임대료가 매우 저렴하지만 공급 물량이 한정되어 있고 입주까지 대기 기간이 긴 편입니다. 내가 원하는 지역이나 집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 무주택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LH가 직접 건설한 아파트에 입주합니다. 단지와 동, 층수가 정해진 집에 들어가는 방식이라 내가 원하는 동네를 고를 수 없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사서 관리하는 기존 주택에 입주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원하는 집을 고를 수 없지만 LH가 이미 권리 분석을 완료한 집이기 때문에 전세임대처럼 집을 직접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전세임대는 이 세 가지와 달리 내가 살고 싶은 동네와 집을 직접 골라올 수 있습니다. 자유도가 가장 높은 대신 발품도 가장 많이 팔아야 합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집 찾기 번거롭더라도 내가 원하는 동네에 살고 싶다면 전세임대가 가장 적합합니다. 동네는 상관없고 빨리 안정적인 집에 들어가고 싶다면 매입임대나 국민임대를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모두 LH 청약 플러스에서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무주택인가요? 현재 내 명의나 세대 구성원 명의로 된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 내가 해당하는 유형이 무엇인지 파악하셨나요? 기존주택 전세임대, 청년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다자녀 전세임대 중 내가 해당하는 유형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소득과 자산 기준을 확인하셨나요? 내 월 평균 소득이 기준 이내인지, 총 자산이 기준 이내인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 소득도 포함됩니다. 네 번째, LH 청약 플러스에서 해당 지역 공고가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전세임대는 지역별로 공고 시기와 물량이 다릅니다.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의 공고가 올라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신청 서류를 준비하셨나요?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 확인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집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대상자로 선정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집을 찾아야 합니다. 미리 원하는 지역의 부동산을 파악해 두시고 LH 전세임대 경험 있는 중개사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LH 전세임대 주택에 대해 제도의 기본 개념부터 신청 자격, 지역별 지원 금액, 6단계 입주 과정, 그리고 실전에 꼭 필요한 꿀팁과 주의사항까지 빠짐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전세임대는 발품을 팔면 팔수록 그 혜택이 커지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한 군데에서 거절당하셨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 군데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다 보면 반드시 조건에 맞는 집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발품을 판 만큼 주거비가 매달 수십만 원씩 절약됩니다. 1년이면 수백만 원, 10년이면 수천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 노력은 반드시 보답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주거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또 주변에 전세임대를 알아보고 계신 가족이나 지인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앞으로도 LH 전세임대를 비롯해 지역별 공고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빠르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